지금부터 정비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정비례를 배운다는 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단원을 배우게 된다라는 뜻이고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걸 배우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니까 우리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학년들 보면은 정말로 함수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밟아가도록 할게요. 누군가한테는 복습 영상이 될 거고 누군가한테는 처음 배우는 영상이 될 테니까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비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관계식이라는 거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식이 되겠구나. 그쵸? 이런 관계식이라는 단어를 아마 문제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비례 같은 경우는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빵 한 개가 3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즘 빵 한 개가 300원 하나? 다시 조그마한 쿠키. 쿠키가 한 개당 300원. 한 개당 300원인 쿠키가 있어요. 자, 그러면 X개를 샀을 때 우리가 Y1을 지불해야 돼 라고 한다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쿠키가 한 개다 라고 한다면 가격이 300원이겠지. 근데 쿠키가 두 개야 라고 한다면 가격은 600원일 거야. 쿠키가 세 개라고 한다면 가격은 900원일 거고 쿠키가 네 개라고 한다면 얼마야? 1200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X개를 구입하면은 우리는 가격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300X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관계식의 성질이 도대체 뭘까? X가 2배가 될 때 Y도 같이 2배가 돼요. X가 3배가 되면 Y도 똑같이 3배가 돼요. 다시 X가 4배가 되면 Y도 4배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X배를 했다라는 거야. 1에다가 X를 곱했더니 300도 마찬가지로 X를 곱할 거야 라고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우리는 Y를 300X라는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해요. 다시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정비례 관계여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즉 문제를 읽고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X 사이 관계, X와 Y 사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상황. 이걸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니?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한번 해보자. 일반화라는 게 뭐냐면 그 형태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뜻이야. Y는 AX 꼴이라고 해요. 자, 살펴보자. Y는 300X, Y는 AX. 어때? 꼴이 같니? 지금 300이라는 게 A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거는 이제부터 문자가 아니고 하나의 수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상수라고 하거든. A는 하나의 숫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보죠. Y는 3X다. 이거는 정비례일까? 맞겠죠? A의 값이 3이니까 정비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이거는 정비례일까?
그쵸? 얘도 정비례야. 왜? a의 값이 얼마니까?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위에는 a의 값이 3이었던 거고. 이해되니? 다시. 자, 그럼 y는 2분의 x. 이거는 정비례일까? 맞죠? 얘도 정비례야. 왜냐하면 y는 2분의 1x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a의 값이 2분의 1인 정비례 관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문자와 식의 계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정비례식인지 반비례식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문자와 식 단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거야. 그쵸? 자, 그럼 하나만 더. x분의 y가 3이다. 자, 이거는 정비례야. 내가 바로 답을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를 구분하거나 1차식이라는 거를 구분할 때 문자 중에서 x가 분모에 있을 때는 1차식도 아니고 방정식도 아니야 라고 내가 엄청 강조한 거 알아 몰라? 그쵸? 그런데 얘는 예외야. 분명히 1차식도 아니고 방정식도 아니라고 했지? 그쵸? 그런데 정비례 관계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하면 y는 3x 형태가 나오잖아. 꼴이라는 거는 형태랑 같은 말이야. 똑같은 형태니까 정비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냐? 요런 식을 보고도 우리가 정비례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정비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x와 y의 관계를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표를 그렸어요. 자, 그럼 보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해. 점점점이라는 거는 그 앞쪽에도 또 다른 많은 숫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은 y도 점점점.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y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오겠죠? 우리는 이거를 앞단원에서 식의 값이라고 불렀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얼마게? 그쵸?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2. x가 0이면 y는 0. x가 1이면 y는 2. x가 2면 y는 4. 이런 관계식을 이끌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앞단원에서 배웠던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 x가 0일 때 y가 0.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4. 이게 순서쌍이었지. 요 점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순서쌍들은 y는 2x라는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게 될 건데 0,0을 지나가 0,0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볼게. 1,2. 자, x가 1일 때 y가 2야. 그러면 요렇게 여기에 점 하나 찍고 x가 2일 때 y가 4야.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은 y의 값이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히게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이 있거든. 예를 들어볼까? x의 값이 2분의 1이면 y의 값은 1이야.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가 1 나오지 않니? 그래서 2분의 1일 때 1을 지나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기도 해요. 이 점들이 뭘 의미하냐면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거야. 이해돼? 다시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 그래프라고 해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하고, 그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나오고, 맞아? 그 직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더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게 뭔 소리야?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증가하잖아? 그럼 y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y도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제부터 알려주려고 해. 자,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다시 그렸고요.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가 양수란 뜻이겠죠? 저 y는 2x처럼 a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반드시 일단은 원점을 지나가요. 왜냐? x가 0일 때 y가 0일 거니까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오른쪽 위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성질을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원점을 반드시 지나간다. 자, 그럼 두 번째,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증가함수 그래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향한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오른쪽 위를 향한다. 같은 말이 뭐냐면 우상향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 자, 요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은 뭐야? a의 값이 0보다 클 때야. 그럼 두 번째,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요. 오른쪽 밑으로 향하는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위에 빨간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써볼게요. 얘도 원점을 지나. 두 번째,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요. x가 점점 커지는데 y는 점점 감소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세 번째,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는 거를 우하향이라고 하겠죠? 이해되니? 오른쪽 밑으로 향한다라고도 해요. 오른쪽 밑으로 향한다. 그럼 공통점이 보이죠? 뭐가 있냐? 원점을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야. 그거는 정비례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야. y는 3x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려고 해요. y는 3x 그래프. 자, x가 마이너스 2면은 y의 값이 얼마 나올까? 그거를 밑에다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면은 y는 3x 그래프니까 y는 마이너스 6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나오죠? 0이면 0 나오고, x가 1이면 y가 3이고 x가 2면 y가 6이다. 맞니?
그럼 이 파란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 건데 0,0을 지나가고요. x가 1일 때 y가 3이야.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 이해되니?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3을 지나가니까 이 점을 지나가. 아, 그러면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빨간 그래프보다 조금 더 y축에 가까워졌어요. 다시 빨간 그래프보다 조금 더 y축에 가까워진 파란 그래프를 볼 수 있다고. 즉, 여기 앞에 있는 a라는 숫자가 커졌더니 y축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야. 아, 그러면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설명이 가능해. 그죠? 그럼 a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a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x축에 가까워지는 거고 a가 점점점 커질수록 이 파란 그래프처럼 이렇게 우뚝 세워져.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런 게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음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하다 보니 a가 클수록 a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깝고 x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운 거고 절대값 a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까운 거야.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우리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느낌이 있어서 요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작을수록이란 의미를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내가 옆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죠. 물론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은 내가 옆에서 다시 구두로 물어볼 거야. 그쵸?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비례라고 한다면 두 변수 x와 y 사이 관계, 그쵸?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의 값도 동시에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은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형태이면서, 그쵸? x분의 y가 a이다 라고 써 있어도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보기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즉 y는 ax 형태를 띄우는 거, 이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지금 기억번을 보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니?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정비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y는 x였으면은 정비례가 맞아. 그런데 뒤에 플러스 2가 달라붙었지? 그러면 이 원하는 꼴, 우리가 원하는 꼴이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은 정비례가 아니야. 자,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겠다. 디귿, y는 4분의 x야. y는 4분의 1x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럼 a의 값이 4분의 1이니까 얘도 정비례라고 할 수 있겠죠. 리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분모에 x가 있잖아. 아니, 아까 전에는 된다면서요.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x분의 y였을 때, x분의 y가 3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양변에 x를 곱했을 때 정비례 꼴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만 얘는 아니야. x분의 y 꼴이 아니고 x분의 1 꼴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는 반비례 관계식이에요. 다음 y는 0.5x, a의 값이 0.5인 정비례 그래프 맞죠? 정비례 관계. y는 0x, a가 0이면 안 돼. 왜 안 돼? x가 사라지잖아. x는 0이어도 돼. 그렇지만 a는 0이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너도 안 돼. 자, 그러면 정비례 관계는 몇 개야? 기억, 디귿, 미음 3개.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다. x가 4일 때 y의 값을 구하세요. 지금 정비례한다 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y는 ax라고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 그러면 8, 마이너스 6을 성립한다라는 거야.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말이지. 그쵸? 자, 그럼 x가 4일 때 y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x가
4일 때 y가 얼마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빨간색을 먼저 이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겠죠? 왜냐면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잖아. 이해돼? 우리 앞에서 표로 했던 거? y가 마이너스 6일 때 x의 값이 8이니까 8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6이 되고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관계식을 만들어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는 관계식이었구나. 이게 원래는 이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였어? x가 4일 때 y의 값. x가 4일 때. 그러면 이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 y는 마이너스 3.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우리가 활용이라는 걸 배우면서 문장을 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문장을 식으로 고쳐놓고 y는 ax꼴, y는 ax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을 정비례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ykm이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정확하게 y는 ax꼴이니까 얘는 정비례가 맞죠. 두 번째,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야.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그 넓이가 20이야. 그럼 x랑 y랑 곱했을 때 40이라는 건데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없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비례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아니에요. 3번. 한 개에 1,800원 하는 아이스크림 X개의 가격은 Y1이다. Y는 1,800원이야, 한 개당. 그런데 X개를 샀어. 그럼 1,800X, 이게 정비례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X와 5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Y이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X와 5인 직사각형의 넓이 5 곱하기 X, 얘가 넓이 Y다. 내가 순서만 바꿨지? Y는 5X,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도 정비례가 맞죠. 5번.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cm이다. 자, 5번을 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x랑 y, 여기가 x, 여기가 y. 둘레라고 한다면 x랑 y를 더한 다음에 몇 배를 해요? 2배를 해요. 걔가 둘레 얼마? 20이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y, 얘가 10이 될 거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인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 y는 ax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10 때문에 정비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시 한번 복습.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밑으로 향한다.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원점을 지나간다. a가 0보다 크든 a가 0보다 작든 모든 원점을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가 0보다 클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간다. 맞는 말이죠? 오른쪽 위로 향한다. 우상향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x가 증가하면 y도 똑같이 증가한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가고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우하향한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므로 원점과 그래프와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을 찾아서 연결한다. 정비례 관계 y는 3x 그래프를 그리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x가 1일 때 y가 3이므로 1,3 x가 1일 때 y가 3인 점을 찾고 원점도 지나가니까 이 두 점을 갖다가 연결을 해버리면은 y는 3x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더 많은 점들을 연결했겠죠. 그쵸? 이렇게 두 개의 점만 찾아도 직선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프가 P, Q를 지나간다 라는 말은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라는 뜻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y는 3분의 1 x 그래프가 a,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관계식 안에 a, 마이너스 5를 만족한다라는 뜻이 지나간다는 뜻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x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5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a야.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a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a의 값을 구하세요. a는 마이너스 15. 이 뜻이에요. 이해되니? 다음 중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x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가 나올까? 이것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a의 값이 0보다 작죠.
지금 A가 0보다 작다라면은 그래프 형태가 반드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 탈락. 그치? 얘 탈락. 그치? 찍더라도 2번, 3번, 5번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야. 2번을 보죠.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얼마죠? 3이죠. 그런데 여기는 2라고 나와 있네? 아, 그래서 얘는 탈락.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이 얼마였다고? 3. 그러면은 마이너스 2,3을 지나가네? 아, 얘가 답이구나.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2분의 9야. 2분의 9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게 정확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y축에 가까우려면은 이 y축에 가깝다는 거니까 빨간 그래프보다 파란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깝다고 그랬죠? y축에 가깝게 되려면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절대값 a가 3이고요. 절대값 a가 2분의 1이고요. 절대값 a가 5분의 3이고요. 절대값 a가 4고요. 절대값 a가 6이니까 절대값 a가 가장 큰 5번이 y축에 제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ax. 그래프가 점을 지나간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을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앞단원에서 시계값이라는 건 엄청 연습을 했었죠. y의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4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3이야.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의 값이 간단하게 나오겠죠. 원래 식이 뭐였냐면 y는 2분의 3x라는 관계식이었던 거야. 그러면 1번부터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니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y는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 2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얘는 통과. 이 관계식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2번 y는 2분의 3 곱하기 x가 얼마죠? 6이죠? 그럼 약분해가지고 9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9야. 그러면은 너는 아니야. y는 2분의 3x 그래프는 x가 6일 때 y가 9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6,9를 지나가는 거지 6, 마이너스 9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설명할 수 있겠니? 정비례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a의 값이 0보다 작아. 맞아? 그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겠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정비례니까 맞는 말이에요. 점 6, 마이너스 9를 지나간다.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y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게 정확하죠.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간다? 틀렸죠?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요. 얘가 답이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구나. 얘도 틀렸네요. 감소하죠.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깝다. 여기서 a의 절대값이 얼마죠? 1이지. 여기서 a의 절대값은 2분의 3이죠. 그러면은 1보다 크니까 y축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y는 a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지금 보면은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걸 알 수 있냐면 x가 2일 때 y가 3을 지나가는 2,3을 지나간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y가 3일 때 x가 2니까 2a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그래프의 관계식은 y는 2분의 3x 관계식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요 점의 좌표를 봤더니 x가 b일 때 y가 마이너스 6을 지나간대. 아, x가 b일 때 y가 마이너스 6도 지나가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6은 2분의 3b. 여기에서 b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a의 값 나왔고요. b 값 나왔으니까 a랑 b를 뭐하래? 더하래. a 플러스 b는 2분의 3 빼기 4.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자, 이렇게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